그냥 뭐 하면 돼요. 네, 이제.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VA2를 맡은 이지용입니다. 혹시 저번에 그 VA1 강의나 아니면은 그 저번 분, 그 재원님이 하셨던 거 보셨나요? 이거? 아, 안 보셨나요? 아, 안 보셨나요? 아, 이거 그냥 이거 그 전 PPT를 좀 따온 거거든요. 여기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첫 번째까지 했던 게, 이제 G 베리어블이,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G를 이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못 본 랜덤 베리어블, 여기 물음표 된 부분 있잖아요. 가려진 부분. 여기를 이제 G라고 하고, 이 보인 부분, 보는 부분, 이거 약간 왼쪽 사진을 보면 약간 구처럼 보이잖아요. 그 보인 부분을 X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이 이 X 베리어블이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세 개가 있으니까 이 M이 세 개가 되겠죠. 이 D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데이터셋에 있는 이 X 값이 PX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이 이미지에 대한 각 확률이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 근데 여기에서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 PX를 직접 구하는 거는 사실 너무 컴플렉스하고 플렉서블해서 이건 구하기 너무 힘들다. 해서 여기 이제 G라는 거를 도입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 밸류여서 G가 예시로 든 거는 총 30개 픽셀이거든요. 30개 픽셀이어서 0, 1이 총 30개가 있는 거죠.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 가정을 한 게 맨 마지막 보면은 PXG, 그러니까 그러니까 G하고 X하고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하면은 이제 PX,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확률이 이제 디스크릿이니까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그 모든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조합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x1 이 9 왼쪽 사진이라고 보면은 이 9의 이 보이는 부분이 서로 교집합이 되는 확률을 모두 다 더한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x가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px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g를 이용해서 이걸 다 합하는 개념으로 토탈 그 px 그 뭐야 확률을 구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인터랙터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G 베리어블이 이렇게 간단한 0, 1 바이너리 값을 갖는 경우에도 2의 30승이 나오잖아요. 0, 1이 각 픽셀별로 되는 게.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그 이것도 저번 건데 제안했던 게 이제 나이브 몬테카를로라에서 이 G 베리어블 자체를 그냥 몇 개를 샘플링한다. 지금 2에 30개인데 뭐 한 1000개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평균을 내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나이브 몬테카를로 밑에 있는 식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총 K개를 뽑아서 이거에 대한 이 K개의 조합을 가지고 X 그 이미지가 X1 이미지가 나왔을 때 그 확률을 다 더해서 평균 내서 그게 이제 평균적인 확률이라 가정을 하고, 이거 절대값 G가 이제 그거겠죠? 약간 전체적인 토탈 경우의 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저번 강의에서 말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사실 유의미한 집값이 나와야 좋잖아요. 여기서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 G가 9하고 좀 가깝게 0101이 분포가 잘 되어 있어서 하면은 이 PX하고 G의 이 교집합,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좀 의미 있는 값을 가질 텐데, 이거 PX하고 G는 이미 알고 있다는 디스트리뷰션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마구잡이로 픽셀 값이 이렇게 온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샘플링 한 거는 크게 의미 없는 G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투스팔스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임포턴스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포턴스 샘플링 하면은 이게 아까 이거 위에 라이브 몬테카를로처럼 이 PX라는 이 확률 값을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G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를 할 건데 아까와 다르게 이 QG라는 어떤 웨이트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는 2의 30승계를 모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했다면 여기는 QG라는 어떤 그 언더라잉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서 샘플링을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QG분의 QG 해서 어 QG분의 QG 그리고 PXG 그리고 이걸 시그마를 다 한 건데 이거를 좀 다르게 이거를 이제 시그마를 한 거를 다르게 쓰면은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QG라는 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QG분의 PXZ의 익스펙테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곳에서 샘플링을 해서 몬테카를로를 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있는 어, PX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 샘플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PX가 이제 데이터셋 개수만큼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1000장이 있을 수도 있고 10,000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다 곱해서 여기 앞에 파이가 붙는 건데 다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곱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쉬우니까 앞에 로그를 씌워서 이제 로그를 씌우면 이게 시그마로 바뀌고 그래서 로그 px를 이제 다 더한 게 다 더한 거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그래서 이 px 값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g에 대해서 이제 다시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맨 여기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 아까 봤을 때 로그 그러니까 px가 아까 이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으로 쓸 수 있고 그 앞에 이제 로그만 붙인 겁니다. 로우만 붙인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가장 좋죠. 이걸 알 수만 있다면. 근데 뭐 사실 제가 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익스펙테이션의 로그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트리키하고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구하기 쉬운 익스펙테이션의 로그가 아니고 로그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 로그의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는 게 편한데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거 두 개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던 게 이 젠센스 인이퀄리티를 따르면 이 젠센스 인이퀄리티를 따르면 이 왼쪽에 있는 로그 익스펙테이션이 익스펙테이션 로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항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 계산을 못하니 오른쪽에 있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VA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맨 밑에 보면은, 이 익스펙테이션 로그를 이제 어쨌든 몬테카를로 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이거 시그마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그 확률 곱하기 확률 변수하면은 익스펙테이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다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G는 사실 뭐 인테그랄이 될 수도 있고 시그마가 될 수도 있는데 이 PPT에서는 그냥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그마로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G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여기 이어야 하긴 하는데 뭐 지금은 일단 시그마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웨이트에 따라서 샘플링을 할 건데 그럼 그 QG가 뭐냐? 이 QG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거기서 샘플링을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이거 그대로 쓴 건데 아까 이게 로그 PX가 아까 그 로그 익스펙테이션이어서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아까 왼쪽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오른쪽을 맥시마이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오른쪽을 이제 에비던스 로워 바운드 그냥 줄여서 로워 바운드고 엘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거는 왼쪽은 아까 그 로그 익스펙테이션이고 오른쪽은 엘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그를 다 줄여서 계산을 하면은 이 왼쪽 이거 밑에 거 보면은 마이너스 QG 로그 QG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그 최소의 비트값.
그 인코딩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엔트로피고 이걸 그냥 HQ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 왜냐면 그냥 줄여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면 이 정리하면 이게 되겠죠? 그냥 뭐 시그마 QG 로그 PXG 그리고 HQ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냥 정리니까 넘어가고 어 그러면 이제 Q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는 로그 익스펙테이션하고 여기 엘보인데 그럼 이 엘보가 언제 로그 익스펙테이션하고 같아지냐? 사실 여기 같아지면은 이제 약간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고 그냥 사실상 같으니까 이 오른쪽을 그러니까 엘보를 맥시마이즈 한 게 그냥 뭐 로그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즈 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스로 써보면 이 QG하고 G 기분 X 이거를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식에 의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정리한 식은 제가 뭐 PPT는 정리해 놨는데 어쨌든 그건 생략을 하면은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어,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는 다 엘보고 플러스는 그 로그 익스펙테이션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DKL이 0이 되면은 이거 엘보하고 로그 익스펙테이션하고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DKL 다이버전스가 같아지는 거는 다이버전스는 이제 확률 분포와 확률 분포의 유사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DKL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이랑 같냐면 이제 Q가 PG 기분 X랑 같으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G를 샘플링 하려는 그 Q 분포가 PG 기분 X랑 같아지면은 된다. 그러면 이제 엘보가 로그 익스펙테이션하고 같아진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보면은 Q가 PG 기분 X하고 같아질 때, 뭐 랩 사이드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하고 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PG 기분 X는 도대체 뭐냐? 이제 그냥 이게 이미지 값이 주어졌을 때 아까 그 예시에 따르면은 그 9라는 그 뭐지? 화이트 이렇게 보이는 베리어블 분에 보이는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안 보이는 베리어블의 확률이 어떻냐? 뭐 약간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뭐 어떻게 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PG 기분 X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PX분의 PX 교집합 G. 근데 저희가 PX 교집합 G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PG 기분 X를 안다고 하면은 그냥 PX를 아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두 개의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X? PX가 밑에가 있고 PG 기분 PX 교집합 G가 여기 있죠. 베이지 안에 의해서 그냥 컨디셔널 정의예요. 네, 그냥 컨디션을 정의해서 약간 지금 항상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PX하고 G가 교집합인 디스트리뷰션 무조건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G가 있으면 무조건 그 확률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미 약간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어쨌든 간 그걸 알면은 PX를 아니까 PX를 아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PG 기분 X를 알면 좋은데 뭐 그걸 모르니까 이 QG를 그냥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요. 노말로 해서 여기 있는 이제 파이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그 민하고 그 있어야 되잖아요. 뭐였지? 분산. 네. 그 분산이 이제 모르니까 그걸 이제 파라미터로 잡고 그걸 이제 베리에이션을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QG 하고 이제 뭐야 이거 쉼표하고 파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뭐 거기 스태프보드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왜 하냐 물어봤는데 그냥 했대요. 그냥 하기 제일 쉽고 미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 QG 자체를 오토인코더를 쓰든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쓰든 그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쓰든 뭐 그때 막 포화서 뭐 이런 거 써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여기 VA가 만든 거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리파라미터제이션 할 때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거는 그냥 이제 Q를 어프로시메이션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PG 기분 X랑 최대한 가깝게 매핑을 할 거다. 이거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할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PG 기분 X는 모르잖아요. 근데 QG는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알아요. 노말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갖게 트레이닝 통해서 매핑을 한다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는 함수를 최대한 가까이 매핑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은 사실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밑에 보면은 이 파란 색깔 꼬불꼬불한 게 실제 어쨌든 트루 포스테리어래. 이게 피지 기본 X를 항상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강의에서. 근데 트루 포스테리어를 이제 근사를 할 건데 어떤 게 제일 근사가 잘 되냐? 지금 보면은 당연히 주황색이 잘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VA에 따르면은 QG를 이 초록색처럼 처음에 초기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N2,2로 만들겠다. 뭐 약간 그런 뜻이 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갈게.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어쨌든 정리하는 거는 Q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프로시메이션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똑같은 식이거든요. 아까 이거 엔트로피 그대로 썼고 이건 아까 그 시그마 다 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L로 퉁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KL 다이버전스 식을 보면은 KL 다이버전스가 이 엘보하고 지금 보면 엘보하고 이 로그 PX를 뺀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잖아요, 차이. 그래서 엘보 더하기 KL 다이버전스는 P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로 나타냈던 게 여기 만약에 지금 보면은 PX 저희가 알고 싶은 이 디스트리뷰션 이 파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게 파이가 만약에 픽스 돼 있다고 하면은 로그 P가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를 계속 변화시켜 주면은 이 엘보가 계속 변할 텐데 이 변하는 게 점점점점이냐 그 레드 빨간 색깔 점점점점입니다. 그래서 각 파이별로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로그와 엘보의 차이가 이제 DKL이 된다라는 걸 그냥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엘보. 그러니까 로어 바운더를 맥스로 때리고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로 한다.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한다는 게 이 Q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이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같게 만들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 파라미터를 인코더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 세타를 디코더 파라미터라고 또 부른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거 모델 모양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인코더 디코더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오티마이즈 하냐 이게 살짝 저는 뭔가 그 걔네 있는 민맥스 프로블럼이랑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민맥스 자체를 파라미터를 따로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게 EM 알고리즘인데 제가 EM 알고리즘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GMM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막 E 스텝하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업그레이드하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했던 게 그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제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를 할 건데 이 파이는 이제 로우 바운더하고 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어, 그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맞게끔 여러 번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세타를 한 번 트레인합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EM 알고리즘은 이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파이가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여기 파이를 보면은 QG 파이라 해서 그냥 파이 하나로 썼잖아요. 그냥 파이 하나, 파라미터 하나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파일을 하나로 쓴 이유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고려한 게 로그 px 하나죠. 지금은 저희가 고려를 한 게 어떤 인풋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 거여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실상 이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이 다 더한 걸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쓰면은 이제 엘보도 이제 앞에 시그마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이 파이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인풋 이미지가 m개면, 라지 m개면 이 파라미터 파이 i 이게 만약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했으면 이제 민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세트가 m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파이 파라미터 자체가. 그럼 이거 자체는 나중에 저희가 이미지 넷만 해도 이미지가 한 100만 장 되는데 그러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면은 사실 이게 학습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말했던 게 저도 궁금했던 건데 바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파이가 왜 이미지당 왜 많아져야 되지?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아까 말했던 게 이게 G가 안 보이는 거고 X가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또 가정한 게 PX하고 G의 교집합은 안다고 가정하고 이게 실제로 어떤 트루 데이터하고 같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9처럼 보이면은 높게 나오고 9처럼 안 보이면 낮게 나온다는 약간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QG를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픽셀마다 파이 i의 확률로 뭐 켜지거나 뭐 켜지고 1 파이 i의 확률로 꺼지잖아요. 근데 얘를 이 파이 i라는 것을 그냥 0.5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픽셀이 다 독립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QG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0.5로 하면 사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아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거 샘플링 하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죠. 근데 만약 파이 i를 1로 하면은 이 위에 있는 G가 다 켜진다는 소리잖아요. 픽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은 그것 또한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이미지로 봤을 때 여기 마지막 봐봐. 여기 구석에 써보면은 구석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어 9라는 숫자에 되게 비슷하도록 파이 i가 1이 되면 좋잖아요. 그게 제일 약간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G 베리어블 자체가 아니면은 저희가 사실 이거를 모델링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거 첫 번째 이미지는 9랑 닮아서 이 QG가 이 QG가 이 G가 안 보이는 베리어블이니까 이 안 보이는 베리어블 자체가 9랑 비슷할 때 파이가 9랑 비슷한 픽셀 그러니까 어떤 이 픽셀을 따다다다 키면은 9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모양에서만 1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모양의 픽셀이 있는 부분만 1이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이미지별로 파이가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했을 때 파이 1은 9 모양일 때 어, 9 모양일 때 1이면 좋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일 때만 1이면 좋겠고 3 모양이면은 이런 그 위에 안 보이는 모양이 밑에는 꼬리가 있으니까 이런 위에 꼬리 모양만 1이면 좋겠으니까 이게 파이 i가 되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지금 이제 SGD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지금 세타부터 저희가 M개가 있잖아요. 데이터 셋 개수만큼. 그래서 그걸 그냥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냥 이거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냥 저희가 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고 그래서 그냥 그 전체 데이터 셋에서 그 XI를 샘플링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모르는 파라미터가 파이하고 세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에 대해서 이제 그 미분해서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 에센트로 하면 되겠죠. 맥시마이즈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은 그 다음에 세타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 뭐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은 이 파이하고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시했던 방법은 이걸 왜 제시하냐면 저희가 L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L이라는 게 좀 헷갈려가지고 결국에 지금 보시면 이거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H가 이거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Q 로그 Q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거를 이 QZ를 두 개를 앞으로 빼면은 이거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겠죠. 둘 다 Q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Q 붙어 있고 여기 HQ도 Q 로그 Q니까 그걸 이제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꾸면은 이 엘보가 이 익스펙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말했던 이유가 이 익스펙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그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던 게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세타는 쉽고 파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타는 이제 왜 쉽냐면 사실 이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이 QG라는 게 G를 어떤 QG라는 분포에서 뽑아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근데 이 뽑을 때 이 샘플링 하는 이 함수 자체가 세타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사실 그레디언트를 맨 앞에 둔다는 게 익스펙테이션을 그레디언트를 하는 게 로그를 그레디언트해서 그걸 익스펙테이션 때린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여기 처음에 익스펙테이션 앞에 갔다가 그리고 안에 들어가죠.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의 익스펙테이션을 하면 되니까 이건 그냥 몬테칼로로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어 랜덤 베리어블 그 G에서 K개를 뽑아서 그냥 평균을 때려서 그걸 이제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해서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파이예요, 파이. 파이는 이 파이가 달라지면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파이가 달라지면은 이 QG라는 함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샘플링도 달라지고 이 안에 있는 베리어블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그래서 이걸 함부로 그냥 아까처럼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샘플링을 해서 그냥 평균을 때릴 텐데 지금 이 샘플링하는 이 함수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릭을 제안한 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입니다.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아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2를 이렇게 썼죠. 로그 P 빼기 로그 Q. 그쵸? 여기 몬테카를로 보면은 이 expectation 로그 P 로그 Q라고 썼는데 이걸 그냥 RG로 퉁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RG로 퉁치면 여기에서 말했던 게 이제 아까까지는 제가 막 그 이미지 픽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예시상 이해하기 쉽게 그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리파라미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G 베리어블이 무조건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증명이 되어 있대요.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되는 것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얘를 이 익스펙테이션을 다시 인테그랄로 쓰면은 Q, R 하고 이제 인테그랄 하면 되겠죠. 컨티뉴어스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Q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아까 그 노멀 U에다가 시그마 제곱 그리고 이 파이라는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는 그 평균하고 분산이 될 거고 그냥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Q라는 함수에서 자꾸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이러면은 파이가 바뀌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한 게 어, 뽑는 거를 무조건 그 정규분포에서 뽑겠다. 0, 0,1, 0,i 그 변수가 여러 개면 0,1에서만 뽑는 거예요. 이 샘플링 자체를.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결국에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이 뮤 세타가 돼야 되니까 이 뮤 더하기 시그마를 하면 어차피 이거 익스펙테이션 하면 U 나오고 베리에이션 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링 자체에 시그마하고 U라는 파라미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G를 디터미니스틱 하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꾸면은 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지금 원래 이렇게 뭐야 인테그랄로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G가 이제 QG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입실론이 n하고 0,i를 지나고 따르고 이 r이란 이게 원래 rg였는데 이 g 대신에 이 g 입실론 파이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그거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는 저희가 QG를 따르는 이 익스펙테이션을 그레디언트 하려 했는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 입실론이 그 0,1을 따르는 그 분포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바뀔 거고 그 그레디언트는 어차피 이제 파이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걸 이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익스펙테이션 그레디언트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아까처럼 똑같이 이 0,1에서 샘플링하는 것을 K번 뽑아서 평균을 때리면 된다.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때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세타하고 파이를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이미지의 개수에 따라서 그 파이라는 변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사실 이대로 하면은 지금 이 방법이 파이 i도 하고 파이 1도 하고 파이 2도 하고 파이 3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 개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안했던 게 어머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인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 감가상각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붙였는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이 뭐야 민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체를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한 번에 다 결정하게 해주자 해서 어, 어물타이제이션은 이 f라는 함수가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이 파이라는 파라미터를 알아서 뽑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저희가 아까 그 스텝을 m개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물타이즈드 인퍼런스는 아까는 QG하고 여기가 파이였는데 이게 이제 F로 바뀌고 함수로 바뀌고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인풋에 디펜던트 하니까 그냥 이렇게 Q, G 기분 X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자체를 아까는 파이를 여러 번 했다면 지금은 그냥 파이 한 번, 세타 한 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트레이닝 할 때 그냥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쌓아놓고 백프로파이게이션 할 때 한 번에 그냥 쫙 해버린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최종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로어 바운드를 이 트레이닝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오토인코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엘보를 쓰면은 아까 이 식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EQ, G 기분 X 하고 로그, 그다음에 여기 밑에 DKL 이 마지막 식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논문에 있는 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트레인 자체가 XI 이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Q라는 어떤 분포가 나옵니다. 그 분포에서 그 G를 샘플링해요. 그 G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지나가면은 이제 QX 기분 G 해시 나오겠죠? 이거 샘플링한 걸 G 해시라고 하면은 그럼 이때 이 px 기분 g 해시라는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샘플링한 이 x 해시 결국에 원본 이미지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이 g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유의미한 어떤 피처를 가질 수 있을 거다. 뭐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엘보를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 X 헷, 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그 샘플링한 그 G 값이 원래 이 프라이어 BG하고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맨 마지막 말은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너레이션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뮤하고 시그마를 그냥 좀 더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나중에 제너러티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고 네. 여기가 끝입니다. 저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네. 아까 마지막에 이해 안 된다고 하신 그 부분 보면 애초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잘 학습을 해서 그쵸. 얘네들이 잘 이게 수축을 시켜 이게 인포딩을 그쵸. 시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어떤 미지의 어떤 Z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쵸. 그거는 그게 아주 잘 담고 있는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샘플링한 애가 그 애랑 닮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 그대로 그냥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를 그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한 그냥 3차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뮤가 3차원 있고 시그마가 3차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면 G 햇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G 햇이 PG하고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PG가 약간 아까 보면 아, 정답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장의 이미지에서 되게 아주 좋은 피처를 뽑아냈다. 음.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학습한다는 게 어디를 다가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어쨌든 레이턴트이기 때문에 걔네가 저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가 없는 데서요. 네.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내가 넣은 인풋이랑 나온 X 햇이랑 그게 비슷하면은 아, 그걸로, 그게 오히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그 X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아, 된다. 돌려서. 어차피 정답은 모르니까. 그게 네. Z라는 관측할 수가 관측하는 건 핵밖에 모르니까 네. 그 X랑 X 핵 간의 관계로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샘플링 하거나 어차피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굉장히 정답에 가깝다. 잘 그렇죠. 뽑았다. 약간 그런. Z를 잘 샘플링 했구나. 내가 잘 담고 있는 애구나. 아, 그러면 그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생각을. 그 약간, 네. 약간 제너러티브 AI 하는 그 모든 모델들이 약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근데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뭔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Z라는 게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고 네. 저희가 그냥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관측한 애랑 비교 부분이 없기 네. 때문에 정답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애가 내가 넣은 애랑 나온 애랑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밖에 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직관은 들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학습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뮤 3차원 그리고 뭐 시그마 3차원에 대한 어떤 그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분포에서 어쨌든 샘플링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 VA를 제너러티브한 모델로 쓴다는 게 어쨌든 인코더를 떼고 그럼 이제 인코더를 떼고 저희가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어떤 인풋을 집어 넣어서 제너러티브를 하는 건가요? 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됐어. 지금 보면은 학습할 때 이미지를 넣고 인코더 거치고 그다음에 아웃풋 나와서 이렇게 학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델을 생성해야 되는 거면은 저희가 뭘 집어넣었을 때 그냥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디코더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학습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잘 담고 있는 애 그 친구를 가지고 그냥 디코더 때려버리는 아,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그 인퍼런스 할 때는 디코더만 네 그러니까 사용하더라도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러니까 인코더 이거는 네, 추론 사용해서 과정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다 말했어요. 네, 맞아요, 업그레이드 맞아요.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뭐라 하지? 나중에 그 디코더를 한 512차원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디코더래. 그 레이턴트 베리어. 그럼 그 512차원이 학습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학습을 다 마쳤다고 하면은 학습이 된 건데 그 G를 가지고 제너러티브를 하는 그 G가 512차원인데 그 512차원에 저희가 인풋을 집어 넣어서 제너러티브를 하는 건가요? 그 디코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너러티브는 어떻게 하는 거야? VA를 이용해서? 이 과정에서 뭔가 정확히 어떤 변수를 쓴다 이런 건 저는 여기는 근데 그냥 제너러티브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그 분포로부터 바로 그 하는 모델 설명한 것 같고 저기서는 그러니까 바로 샘플링하는 모델을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이후에 나온 모델들 중에서 오토인코더의 레이턴 베리어블과 그리고 예를 들어 텍스트에서 나온 그 뭐라지 인코딩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컨디셔닝을 해서 다시 그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모델들도 나중에 나오고 근데 아, 일단은 그냥 저 학습된 모델에서는 바로 샘플링을 하는 그냥 아까 계속 막 네, QG에서 샘플링 한다.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네. 더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아,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어몰타이제이션 관련해서 제가 자료 톡방에 올렸거든요. 네. 이게 근데 원래 있는 기법인가요, 그러면? 그쵸 계속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논문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 생각에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 메타의 아모스라는 분이 그 쓴 이 튜토리얼 100페이지짜리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자세히 할 수 있고 100페이지면 자세히 알 것 같긴 그쵸 한데. 그쵸. 그리고 요 블로그 히스토리 여기도 좀 직관적으로 잘 설명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몰타이스드 인퍼런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새로운 언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도 빠르게 그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럼 컨티뉴얼 러닝 같은 느낌. 저는 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 트랜스퍼 러닝, 컨티뉴얼, 네. 뭐 다 똑같죠. 메타 러닝.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본 논문에서도 그 메타 어쩌고 하는 논문인데, 그러니까 메타 러닝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메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법으로 어몰타이제이션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새로운 데이터가 어, 들어왔을 때도. 여기서도 그럼 이제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네, 그걸 이제 이 파이 베리어블 그냥 잘 인퍼런스 할 수 있게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느낌에서 아모르타이제이션. 근데 그게 좀 저도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약간 맥락이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학습에 대한 어몰타이제이션을 얘기한 건데 네, 또 맞습니다. 이제 인퍼런스에 대한 어몰타이제이션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공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전 데이터 학습시키는 방법 자체가 그,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학습을 그 뭐라지? 이때 써야 될 코스트를 여기에다가 계속 넣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학습시킬 때 더 코스트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Z에다가 새로운 X가 들어올 때마다 그 정보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언신 데이터 학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로우 코스트라는 뭔가 생각을 그럼 하고 싶어요. 그럼 아직 VA는 읽고 있지. 네네. 이제 그 확률 분포에서 아까 보면 계속 샘플링해서 평균 때려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G에서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어떤 그 G 해시라는 게 뭐 어쨌든 프라이어라고 되게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G 해 자체가 샘플링 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보면은 여기 샘플링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VA 그러니까 어쨌든 학습 자체는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 된 게 어쨌든 똑같은 게 되도록 학습을 하잖아요. 그쵸. 그죠? 리컨스트럭트 된 결과가 원본하고 분포가 거의 다지게 나. 같아지고. 그럼 실제로 어쨌든 샘플링을 하면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코더
어쨌든 그거 VA로 제너러티브로 하면은 그럼 매번 이제 어쨌든 샘플링 한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제너러티브 한다고 하면은 이 G 해시 어쨌든 한 번 샘플링 딱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본하고 어쨌든 계속 다르게 나오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쵸. 항상 다르게 나와요. 항상 다르게 나오. 근데 어쨌든 그런 어쨌든 분포라는 어떤 결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쵸. 근데 그거를 임의로 그냥 VA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약간 컨디셔닝 같은 거.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막 G 베리어블에 헤어 컬러 막 이렇게 있는데 뭐 0.5일 때랑 0.7일 때랑 조금 막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거를 약간 예를 들어서 나 제너러티브 하고 싶은데 갈색 머리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샘플링 자체도 약간 그렇게 좀 바꾸는 그런 테크닉도. 네, 아마 이 수업에서도 나중에 나올 것 같긴 아, 해요. 그래요? 좀 신기하긴 했어요. 뭐할 저- 때마다 달라지면 뭘 제너러티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의미가 있나? 음. 그래서 컨디셔닝 할 때만 달라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델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카테고라이제이션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 그 카테고리에 맞는 것을 생성을 하겠죠. 매번 다르긴 하더라도. 아,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한 체인지만 일으키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멀티모달 학습할 때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텍스트에 의한 컨디션이 그 뭐라지? 생성 모델의 그 레이턴트에도 다 결국엔 녹아들었다. 그래서 걔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컨디셔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음, 제너러티브만 공부하세요? 저는 일단 아, 되게 잘하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아,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럼? 아니,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아몰타이제이션은 이미 내가 페이한 거를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트레인 시킨 애를 가지고 네. 내 파이가 있으니까 걔네로 인프레스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네. 어멀타이즈가 여기서는 좀 잘 정의가 돼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어멀타이제이션 어쩌고 하는 논문들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언핀 데이터를 잘 하면은 어멀타이즈 했다 이렇게 그냥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막 이렇게 논문 읽어보면은 그 똑같은 소리를 너무 다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막, 솔직히 막, 제가 최근에 강의 들은 것도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MLP, 뭐 뉴럴 네트워크 그냥 이딴 말에 속지 말고 애들 말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로 트위터로 네. 브랜딩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믿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막 메타러닝 그것도 똑같이 얘기했어. 메타러닝, 트랜스퍼 러닝 그딴 거 다 알아볼 생각하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회의론자신가? 좀 그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네. 네, 다 약간의 그러니까 변형이. 너무 단어가 많아서 짜증난다고 막 그러셨어요.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아, 최종현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가요? 그거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데 그게 약간 세미나처럼 돼서. 저도 그거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번 주인가? 저번 저 주인가? 저번 주에 안 들었어요. 싫은 건 근데 저는 안 들어요. 저 그때 금요일 안 듣고 그거 항상 안 녹강으로 듣고 맞아요. 녹화만 듣고 녹화도 제대로 안 돼요. 그냥 네. 퀴즈만 맞히면 그만인 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 논문이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냥 각 교수님이 나와서 그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주제가 막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이나 뭐 LLM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본인 연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